일단 기술적 분석 되게 기초 부분이라서 이동평균선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은 주가 이동의 평균치를 선으로 이어서 나타낸 것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대표님도 차트를 설명하실 때 추세 이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얘기하실 때 이제 하시는 건데, 보통 주가 5일, 20일, 60일, 120일 등 일정 기간의 종가 가격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가격이에요. 그리고 5일선은 5일간의 이동 평균치를, 20일선은 20일간의 이동 평균치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종가를 평균으로 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이동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이동 평균선은 장기, 120일선은 장기로 보고요. 60일선은 중기, 그 다음에 5일, 20일, 이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가장 짧은 기간의 선, 이 5일선이 가장 먼저 많이 오르고 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쓰지 않았는데 21선을 좀 제일 중요하게 많이들 보시고, 대표님도 21선으로 설명을 많이 하셔서 뭐 여기 이탈하게 되면 추세 이탈해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라이브 방송 때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렸는데요. 잘 그렸네. 너무 죄송해요. 이걸 제가 못 구해가지고 그렸는데, 고양이 수염인 줄 알았어. 이게 정배열 차트인데, 정배열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서부터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순서대로 이 선이 이렇게 가는 거를 정배열 차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차트예요. 우상향,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차례차례 가고 있는 거, 네, 이런 걸 정배열 차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위에서부터 120일, 60일, 20일, 5일 이 순서대로 그려진 건 역배열이에요. 이 역배열은 평균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우하향,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차트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술적 변동에서 이제 저희가 골든 크로스가 났다, 뭐 데드 크로스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골든 크로스는 5일선이 바닥에 있다가 21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를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하고요. 이건 되게 좋은 신호예요. 데드 크로스는 5일선이 21선을 뚫고 아래로 하락을 할 때는 이게 데드 크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데드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골드 크로스는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이고요. 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캔들인데요. 캔들 차트는 일명 봉 차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일본에서 쌀거래를 할 때 나왔던 그 시초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캔들은 일정 기간 주식의 가격을 봉 형태로 표시한 것, 이게 모양이 뭐 캔들 같다고 해서 캔들 차트란 말도 붙였는데요. 캔들 차트를 아실 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가는 처음 시작 가격, 시초가예요. 시초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고가는 장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 그리고 저가는 장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얘기하고요. 종가는 마지막 가격이 종가예요. 이 단어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캔들 차트는 봉은 이렇게 뭐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분단이 하루를 이제 봉 형태로 나타낸 게 분봉, 하루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준 게 일봉, 그 다음에 일주일의 주가 움직임을 봉으로 표현한 게 주봉이에요. 그 다음에 1개월의 주가 움직임을 봉으로 표시한 게 월봉이고요. 1년간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준 게 이게 연봉이에요. 이제 봉을 한번 볼 텐데, 짜잔, 양봉. 네, 이게 일단은 양봉은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가 돼요. 이게 다 빨간색은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가,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거, 여기 양봉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가 있고 종가 있고, 이 시가에서
장중에 저가로 내려오면 이렇게 밑에 꼬리가 달리고 장중에 고가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는데 여기서 고가가 너무 비싸다 생각한 사람이 팔아서 여기 멈췄다 하면 종가, 이런 식으로 보통 캔들은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봉형은 아래에서 위로 읽으시면 돼요.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나니까 양봉은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음봉이에요. 파란 거.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다. 이거 제가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이거 죄송해요. 반대로 써놨네요. 여기 위에가 시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종가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장중 고가, 장중 저가. 음봉은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장대양봉. 시가가 여기서 올라서 여기서 끝나는 거. 이 장대양봉은 매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닥에서 출현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에 이렇게 강한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미리 말씀드리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캔들들의 의미 같은 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대 양봉은 시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음봉, 장대 음봉. 그냥 기분 나빠. 네, 벌써 떨어지죠. 음봉은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되니까 이게 시가예요. 그리고 끝나는 건 아주 종가. 이게 매도세가 매우 강할 때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게 고점에서 출현했을 경우에는 매도 신호로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난리나.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난 다음 날에는 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갭이 뭔가요? 갭은 여기 이렇게 뜨면 이렇게 여기 갭이 생기는 거. 갭이 생긴다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일반적인 거라서 100% 맹신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읽는다 정도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거래량이 되게 중요한 게, 거래가 많이 실어졌다라는 건 설득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인데도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 적었다라고 하면 그냥 수급 공백 때문에 그냥 약간의 매물로 빠졌었던 건데, 거래가 터지면서 뭐 활발한 거래가 터졌었다라는 거냐, 거래량이 많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매도 세력들이 다 던진 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이제 받아서 다음날 빠지는 게, 그렇게 거래량이 떠졌을 때는 갭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지. 대표님이 지금 거래량 얘기하셨는데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거래량은 맛집이라고 그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맛집이면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집 이렇기 때문에 사실 캔들이랑 이동평균선 거래량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빠진, 이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장중에 이렇게 한번 내려갔는데 이 가격이 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끝난 건데, 저가로 빠졌을 땐 이 가격이 싸다고 인식해서 매수자들이 매수해서 가격을 올린 거고, 이게 싸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캔들이 나오면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닥에서 출현을 했을 때는 강한 상승 신호라고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싸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요거 뭐라고 유성형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이름은 되게 여러 개가 이름 안 써도 돼. 네, 그냥 저런 거. 뭐라고 설명.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책을 쓰거나 설명하면 네. 모양 만들어야지. 그거는 도장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호떡 누르는 거 같기도 하고, 스탬프처럼 보이고, 말 갖다 붙이면 돼. 요건 그냥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가 요 아래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고가 장중에 여기까지 올라간 건데, 여기까지 고가를 찍고 나 보니 이거 비싼 것 같은데, 그래서 매도 세력들이 던져서 내려와서 여기서 종가를 끝낸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이 사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타로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꺼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왜냐면 이게 비싸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단타 세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모형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때 대표님 말씀하신 건데 이 동전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바닥에서 바닥에서 빠질 때 빠지는 걸로 볼 수 있고, 또 이런 모양은 바닥이나 행보장에서 이렇게 보일 경우에는 대표님은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모양을 좋아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닥에서 저런 게 터지면 바로 가진 않는데 한 번씩 들어오면 뉴스 같은 게 나와서 저런 게 나올 경우가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저럴 경우들이 있어. 뉴스가 나와서 저럴 경우에는 이제 단타, 그러니까 그 뭐냐, 본전 심리, 이제 본전만 되면 팔 거야 했던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 있고, 그리고 그날 당일 단타로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바닥에서 저런 거 터지면은 체크를 해두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거라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런 거 나오면 관심도 없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데이터가 내가 없으면 저런 게 나오더라도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이 산업을 되게 좋게 보고 이 회사가 거기에서 하는 사업 부분을 되게 좋게 봤는데 그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국산화 뉴스가 나오면서 저렇게 터졌다. 그러면 체크를 또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횡보장에서는 이런 게 나올 때 거래가 터지고 그러면은 요 관련된 기업에 관련된 산업분들을 한번 싹 이게 단기간에 싹 훑어봐야 돼. 그렇지 않고 얘만 횡보장에서 저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체크만 해놓으면 돼. 근데 전체적인 산업이 꿈틀대면서 이런 게 나왔었다, 내가 보던 종목들이, 그럼 산업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음봉. 음봉은 위에서 아래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에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쭉 올려서 종가로 마감한 거고,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위에서 시작해서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종가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나왔어요? 특히 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때 되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시장이 원체 안 좋고 수급 쏠림이 심한데 어떠한 뉴스가 나와. 근데 그게 이제 실적과 연결된 뉴스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 거를 그 국채과제를 수행했다, 뭐 이런 거 사실은 좀 수행 국채과제 뭐 선정되고 수행한 거랑 실적과 연결성은 없거든. 그런 뉴스에 한번 쭉 개미들이 그 뉴스만 보고 단순하게 붙어. 그러면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거래 터지니까 붙은 애들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쭉 올랐다가 옳다쿠나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주포들이 다 던져버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쭉 빠져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 그 최근에 우리가 봤었던 그 뭐냐, 마인지랩 같은 것도 저게 나왔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산업을 한다고 해서 실적과 연결성은 없어.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물량을 가졌던 뭐 사모펀드라든지 어떤 기관들이 그 뉴스에 옳다쿠나 하고 조금씩 던져. 그러면 이제 개미들은 거래가 막 살벌하게 터지니까 이게 뭐 있나 봐 하면서 들어가고 지들끼리 하고 이렇게 맞아서 하루에 한 20%도 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 왼쪽 같은 경우는 바닥으로 하락했을 때, 하락이 막 2, 3일 이어지고 했을 때 저런 모양이 나타나면은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저 밑에서 잡아서 올리는 세력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음날 확인을 볼 필요가 있어. 근데 이게 다 100% 맞진 않아. 그냥 그 산업과 그리고 또 그 산업 안에서 기업과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개별 이슈와 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고 보면은 그걸 이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냥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에 저런 게 나왔다라고 해서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도치형, 십자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시가와 종가가, 그러니까 시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올라가기도 하고 장중에 또 잘못 썼네요. 저가인데 장중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계속 매수와 매도가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시가와 종가가 같은 가격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도치가 났을 경우에는 다음 날을 좀 한번 살펴볼 경우가 있는데, 도치가 나오고 다음날 양봉이 떴을 경우에는 매수가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읽을 수 있고, 도치가 난 다음날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도가 이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차트는 여기 일단 되게 기본적인 잘했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이게 주식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앉아서 이렇게 막 차트 보고 있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그냥 저요. 투자 오래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알고 하나 했더니 차트가 이쁜데 막 이런 표현 쓰고 막 이래. 그냥 그림이 이쁘다라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은봉인데 은봉이 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 진짜 있어.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몰라. 그냥 사고 팔고 그리고 많이 빠지면은 이쁜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많이 빠졌다고 많이 올라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투자하는 사람이 좀 많겠어? 많지만 이거 나쁘지 않은데 차트가 좋은데 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 저게 양봉, 음봉 어디서부터 시가, 고가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그 토요일에 되게 특화된 이런 기초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해야 돼. 물론 파바트님 정도면 뭐 다 아시지.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아. 좋으시라고 장대양봉은 뛰어나. 그래 기분 좋으시다고 장대양봉.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